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정진웅입니다. 오늘은 플라스마에 사용되는 베이직 이퀘이션들과 그에 의해서 주어지는 이퀄리브리엄 식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이 플라스마에서 기본되는 막스웰 방정식입니다. 첫 번째가 가우스 법칙이고, 두 번째가 자기 홀극이 없다. 세 번째가 패러데이 인덕션 법칙이고, 보통은 U0의 H에서 B로 표현된 이런 식을 많이 씁니다. 컬 E에 마이너스 라운드 T 라운드 B 이런 것들 많이 쓰고, 마지막 식은 암페어 법칙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암페어 법칙에 이 전류 J는 모든 전류, 그리고 이 부분은 변이 전류, 막스웰이 포함시킨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 변이 전류, 커패스터 양단에 흐르는 전류 같은 겁니다. 여기서 앞에 여기 토탈 전체 전류라고 했는데, 이 전류는 사실은 이제 컨덕션 커런트, 변이 전류, 이 변이 전류가 사실 요거겠죠. 그 다음에 폴라리제이션, 그러니까 이제 원자나 분자에 속박되어 있는 전자의 움직임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류. 그 다음에 매그네티제이션 커런트, 자화에 의해서 등가적으로 생기는 전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플라스마에서는 이런 폴라리제이션 커런트와 매그네티제이션 커런트는 무시되고요. 이러한 전류는 전하는 생성되거나 없어지지 않으므로 전류가 연속되는 전류 영속 방정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전류 영속 방정식은 이와 같고 커런트 컨서베이션 또는 차지 컨서베이션 로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가우스 로라고 한 그 다이버전스 식을 적분을 하면 다음과 같이 가우스 법칙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전류 연속 방정식을 적분을 하면 다음과 같이 고칠 수 있고, 어떤 폐곡면 내에 있는 전하 Q의 시간 변화는 바깥으로 서피스 S로 빠져나가는 전류의 양과 같다라는 것이 전류 연속 방정식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전류에는 전도 전류와 변이 전류를 포함하였기 때문에 이 막스웰 방정식의 이 토탈 전류는 다음과 같고, 암페어 법칙에다가 다이버전스를 취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컬의 다이버전스는 항상 0이 됩니다. 따라서 다이버전스의 JT, 토탈 커런트도 0이 됩니다. 다이버전스 JT를 1차원으로 쓰면 dx dj가 되고, 이 말은 j가 x축을 따라서 컨스탄트다, 일정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원리를 이러한 이 회로에다가 적용하면 흐르는 전류의 양은 이 축을 x라고 하면 항상 일정하여 어떤 점에서도 전류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플라즈마 쉬스에서는 전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때 흐르는 전류는 변이 전류가 될 것이고, 플라스마를 지나갈 때는 화전 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전도 전류의 형태로 지나갈 거고, 플라즈마 시스를 다시 지나갈 때는 변이 전류로 지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류 영속 방정식을 전류는 연속적으로 플라스마를 지나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플라스마를 지수하기는 매우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전 입자들의 움직임이 결국은
전하 밀도를 바꾸고 전류 밀도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 전하 밀도는 다이버전시의 형태로 전기장을 바꾸게 되고, 전류 밀도는 컬 H의 엡실론의 라운드 T 라운드 2에 플러스 J, 그래서 J 텀이 바뀌면서 H가 바뀌게 됩니다. 곧 H의 변화는 B를 변하게 되고요. 그러면 E와 B가 변하게 됩니다. E와 B가 변하면 로렌츠 관계에서 힘이 바뀌게 되고, 이 힘이 전하에 작용하는 힘이 바뀌어서 전하를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이것이 다시 전류 밀도와 전하 밀도를 바꾸고, 이것이 다시 자기장과 전기장을 바꾸게 되고, 다시 힘의 변화를 주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하는 이런 복잡한 이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종국적으로는 마치 수열이 수렴하듯이 수렴해지는 E와 B와 Rho와 J를 갖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전하에 작용하는 힘은 로렌츠 포스로 위와 같이 주어집니다. 전기장이 비례하고 자기력은 Q, V 크로스 B로 주어집니다. 플라스마에 여러 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기술할 때는 페이즈 스페이스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하면 입자들의 움직임을 좌표 공간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입자들의 운동을 x와 속도 또는 운동량으로 나타냅니다. 다음 그림과 아래 그림 같이 만약에 입자가 움직이면 시간을 축에 따라 위치가 늘어났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속도도 늘어났다 줄어났다 늘어났다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시간에 대한 축으로 x축을 그린 건데, 페이지 스페이스는 위상 공간은 입자의 위치를 x축으로, 입자의 운동량이나 속도를 y축으로 표현하는 형태입니다. 만약에 y축을 속도로 나타내고 x축을 위치로 나타낸다면, 하모닉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는 단진동의 경우는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 더하기 2분의 kx제곱은 운동 에너지, 고정된 토탈 에너지가 되겠죠. 이거를 식을 다음과 같이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진동을 하는 경우에는 위상 공간에서는 마치 고등학교 때 배운 a제곱 x제곱 플러스 b제곱 y제곱은 1인, 이 2차 곡선은 타원이 되죠. 따라서 이 단진자의 경우에 위상 공간에서의 운동은 이 그림에서 같이 타원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위상 공간에 나타나면 운동이 어떤 오빗을 갖게 되고, 오빗이 여러 가지 모양이 되는데, 이 입자 한 개를 이런 도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수많은 입자가 있으면 이 수많은 입자들이 이 위상 공간 내에 여러 수많은 입자들이 어떤 흐름이 있겠죠. 예, 이런 흐름들 제각각 운동이 있을 거고, 이 입자들의 흐름을 위상 공간에서 표현하면 우리가 도식화가 되기 쉽고 여러 가지 수학적인 방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플라스마에서 아주 중요한 볼츠만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아까 위상 공간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그랬는데, 이 대기압의 22.4리터에 있는 입자들의 개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엄청나게 많은 입자들이 22.4리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이야기한 대로, 그러면 이 작은 위상 공간 내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입자들이 있을 거고, 이 입자들의 밀도, density를 F라고 하면, 이 F는 이 안에 있는 입자들, 이 단위 부피 내에 있는 입자들의 밀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입자들은 위치와
속도와 시간의 함수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입자들의 이 덩어리, 이 density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것을 기술하는 것이 볼츠만 방정식입니다. 자, 수학적으로는 아주 사실은 이 어떤 시간 동안에 dt라는 시간 동안에 이 f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대한 df가 어떻게 f가 변하는지를 쉽게 생각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함수 df가 바뀌는 것은 시간에 의해서도 바뀌기 때문에 라운드 t, 라운드 f, 시간 자체의 함수. 그렇지만 위치에 대해서도 움직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어떤 입자가 자기가 시간에 따라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이 공간을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라운드 f, 라운드 t. 근데 입자가 속도가 있었기 때문에 나가기 때문에 나가는 양은 라운드 t, x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벨로시티 쪽으로도 이렇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라운드 v, 라운드 f에 그 다음에 이 입자들의 속도의 변화, 이것이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이건 합성함수의 미분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라운드 t, 라운드 x는 v에 해당하는 거고, 라운드 t, 라운드 v는 가속도 a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아래에 이 식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것을 벡터 형태로 쓰면 다음과 같이 라운드 t, 라운드 f에 v 닷 그래드 f 더하기 가속도를 힘에다가 질량을 나눈 거죠. 닷 속도 공간의 그레이던트 f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시간 동안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f의 변화인데, 이 f의 변화는 사실 여러 가지 충돌에 의해서, 만약에 어떤 다른 입자가 충돌을 통해서 이쪽 속도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쪽 속도로 충돌을 하게 되면 이 위치는 같은 위치니까 요 공간, 요 dx라 이 공간 내에 있는 입자가 속도는 다른 속도였지만 충돌을 통해서 요 속도로 들어올 수 있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떤 이 볼륨 내에 있는 이 입자 한 개가 충돌을 해가지고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속도로 가질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속도 방향으로 확산이 일어나겠죠.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게 라운드 t, 라운드 f의 컬리전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f의 변화는 여기 있는 것 같이 시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어떤 입자가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하면서 생기는 이 변화, 그 다음에 속도 방향에서 변하는, 속도 축에서 나가는 양, 이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총량은 결국 이 모든 일들은 컬리전에 의한 형까지 포함한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볼츠만 방정식입니다. 주어진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거의 속도 공간을 다 적분하면 그것이 그 위치에 있는 입자들의 밀도가 되겠습니다. 이 입자들의 흐름, 플럭스인데, 이 플럭스는 밀도 곱하기 평균 속력입니다. 그러면 이 평균 속력을 구해서 V에다가 F의 속도 공간을 적분해주면 우리가 평균 속력에다가 밀도 곱해진 이 플럭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파티클의 키네틱 에너지를 단위 볼륨당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2분의 1 mv 제곱에다가 f d3승 v를 하게 되면 됩니다. 이때 막스웰 볼츠만 분포를 집어넣어주고 계산하면 2분의 3p 더하기 2분의 1 u 제곱 n 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p는 2분의 nkt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nkt이기 때문에 결국 2분의 3p는 2분의 3kt가 됩니다.
이것은 기체가 가지고 있는 단위 부피탕 에너지가 해당하고 2분의 1 mu 제곱 n은 이 u가 플로우 벨로시티입니다. 전체 이 덩어리가 움직이는 속도, 입자들의 덩어리가 움직이는 속도, 마치 바람의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람 속에는 수많은 입자들이 있지만 바람 전체의 움직이는 속도 u. 그래서 2분의 1 mu 제곱 n은 이 플로우의 에너지 덴시티다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플로우가 없으면 u가 0이고 그렇게 되면 이때 이 에너지는 0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2분의 3 kt 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앞에 볼츠만 방정식으로부터 속도 공간에 대해서 위와 같이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입자에 대한 연속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입자의 밀도의 시간 변화는 입자의 흐름의 다이버전스, 곧 어떤 점에서의 입자의 양은, 입자의 밀도의 시간 변화는 이 입자가 나가는 양, 다이버전스 와 그리고 그 내부에서 이온화나 또는 리콤비네이션으로 없어지는 양과 같다라는 이런 입자 연속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플라즈마에서는 기체상에서는 특히 알곤 같은 경우는 이런 리콤비네이션, 일렉트론 아이언 리콤비네이션이 이런 프로세스가 굉장히 작습니다. 작아서 이것을 거의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자가 만들어지는 크리에이션 부분은 이 크리에이션 부분은 아이제이션 이온화 충돌 주파수 곱하기 전자의 밀도, 이것이 단위 시간당 만들어지는 이 전자나 이온의 입자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크리에이션 개수가 되겠고요. 자, 일반적으로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는 라운드 t, 라운드 n이 0이므로 이외의 식은 다음과 같이 다이버전스 nu에는 아이제이션 프리퀀시 곱하기 밀도, 이런 형태의 꼴로 나타나게 됩니다. 앞에 입자의 연속 방정식에서 했던 것 같이 볼츠만 방정식의 속도에 대해서 속도 공간에 곱하고 이 볼츠만 방정식을 적분을 하게 되면 각각을 적분을 해서 해주면 위와 같이 모멘텀 이퀘이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u는 평균 속도가 되고요. 그래서 유체의 속도의 시간 변화, 명시적인 시간 변화의 속도 변화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되고, 여기에 추가되어 있는 이 가속도에 해당하는 부분 보시면 이걸 우리가 관성항이라고 합니다. 관성 텀인데 u다 그래도 u, 요게 이제 새로 들어와 있는 텀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힘이고 로렌츠 포스죠. 여기 추가되어 있는 양이 뭐냐면 이게 이제 다이버전스 파인데, 이 파이는 이제 압력에 대한 텐서입니다. 정의는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평균 속도의 기본으로 개별 입자들의 속도의 컴포넌트의 평균을 취한 속도에 대해서 평균을 취한 양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컴포넌트가 3개이기 때문에 3 곱하기 3 행렬의 텐서가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속도 분포가 아이스트로픽 등방적이라면 우리 이 I 행렬은 이런 형태로 대각화되고 다이버전스 파이는 그레드 P와 같이 되게 됩니다. 결국은 압력의 그레디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압력은 사실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 정의에서 같이 3분의 1에 해당하는 텀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속도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나면 평균 속도에다가 속도의 제곱을 뺐으니까 사실은 이거는 당연히 뭐가 나냐면 2분의 3 nkT가 나오겠죠. 네,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이너셜 텀은 자세히 다시 보면 만약에 유체가 이렇게
원점을 중심으로 회전 운동을 하는 유체의 경우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u 그래도 u는 뭐냐면 이 속도, 요 방향에서는 속도가 u고 요 방향의 속도 u니까 u의 델타 u는 사실은 요 벡터에서 요 벡터에 빠진 델타 u는 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델타 u인데 곧 이것은 뭐냐면 자세히 보시면 이거는 구심 방향이 되겠습니다. 구심 방향. 결국은 이런 유체가 이런 원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가속도. 속도의 절대값은 시간의 변화는 없지만 이런 원 운동을 하기 위한 유체에 필요한 힘은 구심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U 그래도 U는 사실은 R 제곱 R분의 U 제곱의 형태의 마이너스 R 벡터 방향의 구심 가속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관성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음은 이러한 유체 방정식을 구체적으로 유도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속도 공간에 대해서 볼트먼 방정식을 그냥 가속도 부분에 힘이 들어가고 힘은 로렌츠 포스를 집어넣고 이것을 각각 양쪽을 다 속도 공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된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 부분은 1번 항은 다음과 같이 속도와 공간에 대한 미분, 적분은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미분과 적분은 순서를 바꾸면 다음과 같이 라운드 t, 라운드 n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v 그레드 f는 마찬가지로 이 미분 순서를 바꿔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divergence nu 그러니까 F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NU가 나오겠죠, 그죠? 네, 이게 flow니까 요 부분이 요 적분이 그래서 NU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E 그래드 VF는 이것도 이 벡터 아이덴티티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게 가우스 시어럼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표면적 분으로 할 수 있고 표면적 분이 되면 충분히 큰 S를 잡게 되면 이 전체 적분이 0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한히 큰 면적분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 F가 속도 공간 V에서 훨씬 더 속도가 커지면 F는 지수함수로 훨씬 빨리 0으로 가기 때문에 이 전체의 적분은 0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V 크로스 B 닷 그래드 V의 F D 삼성 V 이 부분은 이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벡터 아이덴티티로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가우스 theorem으로 면적분을 바꾸고 이 면적분을 바꾸면 앞에 여기에서 설명했던 것 같이 똑같은 방식이 0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속도 공간에 대한 이 델 오퍼레이터하고 이 V 방향이 같이 껴있기 때문에 결국은 V 크로스 B하고 이 그래드 V의 방향이 수직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0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 우리가 이 파티클 컨서베이션 이퀘이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크리에이션 파트가 콜리전에 의한 효과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앞에서 같은 같이 크리에이션 이온화에 의한 크리에이션 파트 2형 대신에 그 다음에 리콤비네이션이나 이런 것들에 의한 L 파트가 들어가야겠죠. 세 번째 경우 모멘텀 이퀘이션을 구하기 위해서 이 MV에 대해서 볼점 방정식을 곱해서 모두 적분하는 경우입니다. 앞에 이유와 같이 각각의 경우에 이런 식들을 구할 수가 있고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일일이 따라가 주시면
모멘텀 이퀘이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앞에 이야기한 이 V가 있고 평균 속력이 있고 이 평균이 빠진 속도가 되겠죠. 이 W는 그래서 thermal velocity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V를 두 개의 컴포넌트로 나눠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좀 더 편리하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프레셔 텐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따라가면 결국은 이 NMW의 평균으로 하는 이 프레셔 텐서가 나오고 결국은 앞에 이 과정들을 쫓아가면 결국은 이 모멘텀 이퀘이션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PIJ는 컬리전에 의한 모멘텀 체인지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멘텀 컬리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MV 모멘텀 모멘토를 컬리전 라운드 D 라운드 C에 대해서 취해주면 컬리전에 의한 항을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U의 F라는 크루 오퍼레이터 형태로 컬리전 텀을 쓰게 되면 다음과 같이 컬리전 텀에 대한 모멘트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타는 뭐냐면 베타는 여러 입자들이 만약에 충돌을 하게 되면 이 충돌하게 되는 이 유체의 속도 우리가 다루고 있는 뭐 전자면 전자 플루이드의 속도에 충돌하는 입자인 베타 입자와의 이 속도 차에 의한 모멘텀 로스가 주파수만큼 곱해서 생긴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온화가 일어나면 이 상대 속도 입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만큼의 운동량 로스가 빈도수 G만큼 생기게 되는 거고 만약에 리콤비네이션의 경우에는 리콤비네이션 되는 입자하고의 속도 차만큼 운동량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더하기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클리션 되는 놈의 속도는 일렉트론 플루이드라고 생각하면 매우 느리기 때문에 유지항은 어느 정도 무시할 수 있고 리컴비네이션 되는 경우나 차지 트랜스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이언 뉴트럴의 경우이기 때문에 이 렐러티브 속도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도 무시할 수 있고 결국은 만약에 한 개의 뉴트럴 스페시스가 되고 자기장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전자에 비해서 전자를 다룬다면 전자의 속도에 비해서 뉴트럴 입자의 속도가 많이 느리니까 0으로 놓고 하게 되면 결국은 컬리전 텀은 이런 형태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하면 모멘텀 이퀘이션은 시간에 따른 속도의 명시적인 변화 텀과 관상 텀, 이 가속 텀이죠. 그거와 힘의 형, 자기장 무시하고 압력의 그레디언트, 그리고 프릭션의 양거 이것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는 결국은 더 간단하게 하면 이 U.그래도 앞에서 이 관성텀인데 만약에 이 U라는 이 유체가 이런 복잡한 운동이 아니라 1차원적인 뭐 이런 직선이라든지 또는 뭐 갇혀 있는 경우 어떤 용기에 갇혀 있는 경우에는 U가 거의 0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도 U도 무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입자, 이 전자에 대해서 중성입자 충돌 경우라 생각하면 U베타는 거의 무시할 수 있을 거고요. 대부분의 우리는 또 자기장이 없고 결국은 이 항들을 다 무시하면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는 또 이 라운드 T 라운드 U 속도에 이 유지의 속도의 변화도 없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결국은 아래와 같은 이런 모멘텀 이퀘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 그래드 P는 이제 PV NKT에서 압력의 변화
그레디언트가 이 공간에 대해서 온도의 변화가 거의 일정하다며, 그러니까 이제 등온이죠. 곳곳에 공간 곳곳의 온도가 거의 일정하다며 우리가 밀도의 그레디언트라고 바로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유체가 주변과 에너지를 교환하게 되는데,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P와 T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가스의 밀도는 압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 이걸 계산하게 되면 약 1토르의 중성기체가 약 3.2 곱하기 25 곱하기 10의 16승 세제곱센티미터 되겠습니다. 1mT에서는 3.25 곱하기 10의 13승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mT의 플라스마를 만들었을 때 1mT에서 밀도가 3 곱하기 10의 13승이 만약에 측정이 되었다면 100% 이온화가 됐다는 겁니다. 공정 플라스마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mT에 10의 13승의 밀도를 측정했다면 측정의 오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이 adiabatic 단열의 경우에 equation of state가 그레드 P분의 그레드 P는 adiabatic constant인 이 감마와 density의 비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상적인 가스인 경우에는 3분의 5가 되고 1차원의 adiabatic motion만 하는 경우에는 감마가 3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멘트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볼츠만 방정식의 속도 공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적분해서 구하면 우리가 에너지에 대한 컨서베이션 에너지 공식을 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시간에 대한 텀에 보시면 시간에 대한 에너지의 변화는 2분의 3p 곧 2분의 3 nkT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에너지 P가 에너지 덴시티죠. 여기에다가 속도를 곱해주니까 에너지 플럭스입니다. 에너지 플럭스의 출입 다이버전스 나가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P에다가 다이버전스 U라는 항이 있는데, 이것은 이 유체가 다이버전스가 만약에 다이버전스 U는 뭐로 의미하냐면 유체의 압축과 팽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P고 만약에 유체가 흘러가다가 팽창하게 되면 에너지 밀도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수축을 하게 되면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고, 이 다이버전스 Q는 뭐냐면 이 Q는 여기에 있는 것 같이 열 전도에 의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열 전도는 온도 차에서 열 전도가 생기죠. 이러한 히 플럭스인데, 이 히 플럭스가 예를 들어서 5만큼 가다가 4만큼 지점을 지나간다면 1만큼이 이 안에 남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덴시티를 올리겠죠. 이 점의 온도를 올릴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 Q의 다이버전스가 여기 표현되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컬리전에 의한 에너지 로스와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결국은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도 라운드 T, 라운드 P는 0이 되게 되겠고, 결국은 이 컴프레션이 없는 경우, 그리고 열 전도에서의 이런 다이버전스가 없다면 결국은 우리가 아래와 같이 간단한 식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썸머리 하면 우리가 파티클에 대해서는 연속 방정식, 그리고 이 모멘텀 이퀘이션, 힘에 관련된 유체의 운동에 관련된 과, 그리고 압력과 온도의 관계, 그리고 에너지 밸런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 식은 파워
파워 밸런스로 연결되고 식장에서 이 식은 결국 파티클 밸런스, 파티클 밸런스는 전자 온도를 결정하게 되고 파워 밸런스는 플라스마 밀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것과 연관이 되고 결국은 이 방정식에 들어와 있는 18개의 퀀터티들이 있는데, 변수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 식으로 구하려면 18개의 최소 18개의 방정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8개의 방정식을 가지고 이 18개의 변수를 풀면 우리가 이 컴퓨터 계산으로 모델을 통해서 플라스마 파라미터들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과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방정식들이 막스웰 방정식과 이런 것들이 서로 논리니어로 엮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 플루이드 방정식으로 앞에는 조금 더 불명하게 해서 이 에너지 방정식 빠진 플루이드 방정식으로 해서 이 방정식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막스웰 방정식, 가우스로, 그리고 패러데이 법칙, 자속의 홀곡은 없다. 그 다음에 암페어 법칙, 커런트, 컨덕션 커런트, 변이 전류. 그 다음에 모멘텀 이케이션, 아까 보신 것 같이 관성 텀, 시간에 변하는 텀, 그 다음에 로렌츠 포스, 그 다음에 프레셔 그레디언트, 그 다음에 컨티뉴티 이케이션, 그 다음에 이 아디아베틱 컨디션, 이렇게 해서 각각 이 경우에는 16개의 변수가 있고 이 방정식 전체가 16개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컴플릿 셋이 돼서 우리가 이런 파라미터 16개의 언노운을 초기 조건이 있다면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유체적인 방법으로. 자, 실제로 그러면 이 디스트리뷰션이 어떤 디스트리뷰션이냐, 여러분들이 참고 어펜딕스, 그러니까 이 부록을 보시면 이 스테디 스테이트의 디스트리뷰션이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유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우시안 분포인데 그 가우시안 분포는 이와 같은 꼴입니다. 그래서 이 속도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하게 되면 밀도가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을 다 적분을 하면 속도에 대해서 다 적분하면 밀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C 값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와 이 에타를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KT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C와 2분의 3 KT라는 관계를 가지고 결국 C와 에타에 대한 관계를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C와 에타를 구해서 우리가 막스웰 벨라시티 스피드 분포를 구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막스웰 분포를 가지고 우리가 에브리지 스피드, 그러니까 V의 F의 D3승 V, 이거를 평균 속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구하면 다음과 같이 스피드 분포, 스피드 식으로 바꿔서 분포에다가 V를 곱하고 4파이 V제곱에 대한 그걸 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8분의 8KT의 전체의 2분의 1승이라는 이런 식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위 시간당 파티클이 벽면을 단위 면적을 얼마 때리는지는 파티클 플럭스인데 이 플럭스는 이 VG, Z 방향으로 이동하는 V 코사인 Z가 VG죠. 거기에다가 평균을 구하는 건데 구면 좌표계로 바꿔서 우리가 접근한 겁니다. 그래서 V제곱 사인 세타 이런 형태로 해서 이 각각 파이 세타 요 익스포넨셜에 대해서 접근을 해주면 4분의 mv 바라는 이런 관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1 mv는 평균 플럭스죠. 여기에 4분의 1이 한 방향 Z 방향 도달한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관심 있는 게 에너지 플럭스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플럭스는 똑같은 디스트리뷰션에다가 넣고 2분의 1 mv z방향으로 이동하는 이성분을 넣어서 평균을 해주면 V에 대해서 평균을 해주면 복잡한 적분 계산 위에 EKT 곱하기 파티클 플럭스가 나옵니다. 자, 이게 곱해져 있다는 것은 파티클 플럭스 곱하기 EKT라는 이야기는 입자 한 개가 나갈 때 EKT의 에너지만큼이 손실이 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average kinetic energy to the wall, to the Z 플러스 방향, Z 방향 것은 EKT만큼 없어진다. 그래서 평균 입자가 Z 쪽으로 올 때 가져오는 에너지가 EKT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자 한 개당 평균 에너지는 2분의 3 KT인데 Z축으로 포지티브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가져오는 평균 운동 에너지는 EKT라는 게 다소 의아할 텐데 이것은 이 디스트리뷰션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에 대한 디스트리뷰션. 우리가 아까 속도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인데 에너지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바꾸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W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에너지 W에서 W 플러스 dW 사이에 있는 입자들의 개수는 V에서 dV, V 플러스 dV 사이에 있는 입자들의 개수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4파이 V 제곱은 이 구의 표면에 V와 dV 사이에 있는 이 표면에 해당하는 이 부피만큼 곱해주는 게 해당하는 거고요. 그게 존재하는 입자들의 덴시티를 곱해준 거죠. 이게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VW는 앞에 있는 이 식에서 같이 2분의 이런 관계로 V를 W의 식으로 나타내고 그러면 GW가 속도 분포죠. 에너지 분포. 그래서 막스웰 분포를 집어넣어주고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이 이런 형태의 커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1장에서 구한 그 커브의 일부인데요. 입실론 대신에 W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T에서 max가 되고 점점점 감소하는 지수함수가 감소하는 에너지 디스트리뷰션이 막스웰 에너지 디스트리뷰션이 됩니다. 디소시에이션 에너지를 넘는 모든 전자들이 디소시에이션에 감소하고 이온화 에너지를 이상을 넘는 전자들은 다 이온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자, 아까 모멘텀 이케이션으로부터 우리가 이 덴시티와 포텐셜, 플라스마 내부의 이 포텐셜의 관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볼츠만 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볼츠만 릴레이션은 다음에 우리가 드바이 쉴딩이라든지 플라즈마 오실레이션 등 여러 군데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플라스마의 전자가 이 플라즈마에 감금되어 있다면 플라스마의 전자의 이 평균 속도는 0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멘텀 이퀘이션에서 스테디 스테이트 모멘텀 이퀘이션에서 이 충돌텀이 사라지고 결국은 전기력과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밸런스가 이루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장에다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일 집어넣고 P는 NKT라는 식을 집어넣어주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여기에서 그레디언트 텀을 묶어서 E 파이 포텐셜 마이너스 K의 ln NE 여기에서 적분이 벌써 됐습니다. n의 dn은 ln n이 되죠. 이런 형태로 적분을 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그래드 안에 이게 0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상수다. 그러면 이것을 n에 대해서 묶으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식은 뭐냐면 파이가 0일 때, 그러니까 r이 0일 때 R이 0이라는 건 어떤 기준점이죠. 이 기준점에서의 밀도가 n제라고 그때 전위는 파이는 0이다 이거죠. 만약에 어떤 위치 r만큼 떨어졌을 때 여기에 포텐셜은 파이지만 여기에서 덴시티는 이 볼츠만 릴레이션으로 이 n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 식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만약에 density 프로파일이 이렇게 된다면 포텐셜 프로파일은 어떻게 될까요? 포텐셜 프로파일을 이런 형태로 구할 수 있겠죠. 만약에 density 프로파일이 이렇게 된다면 역으로 포텐셜 프로파일도 이렇게 될 겁니다. 이 볼츠만 릴레이션을 통해서 전자와 플라즈마의 포텐셜 전위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볼츠만 릴레이션은 사실은 이 볼츠만 팩터라고 하는 볼츠만이 구한 이 어떤 열적 평형 상태에 있는 어떤 시스템이 에너지 엡실론이라는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이 이런 관계로 주어지는데 이 엡실론 자리에 이 위치 에너지 파일을 넣어주면 볼츠만 릴레이션과 같은 그런 관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펀더멘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구한 이 볼츠만 릴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포화성 방정식을 푸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언의 덴시티는 아이언은 매우 무겁기 때문에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포텐셜에서 전자는 볼츠만 릴레이션을 따른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볼츠만 릴레이션을 이 전자의 밀도에다가 넣어주면 우리가 볼츠만 릴레이션이 N0의 엑스포넨셜 KT분의 E 파이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 E 파이하고 여기에 KT 파이는 볼트 단위고 여기에서 T를 켈빈 단위가 아닌 KT는 E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태 T는 볼트 단위가 되겠죠. 만약에 이런 볼트 단위로 T를 쓰게 되면 N0의 E에 T분의 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볼츠만 릴레이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쓴 게 여기 있고 여기에서 이제 파이가 포텐셜이 전자의 온도보다 낮다. 이는 항상 이렇게 낮죠. 왜냐하면 플라즈마 정의에 의해서 뭐라고 그랬죠? 위치 에너지보다 운동 에너지, 전자의 운동 에너지, 평균 운동 에너지가 전자 온도니까요. 평균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보다 크다. 이건 항상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t분의 파이가 1보다 매우 작기 때문에 이 지수함수를 우리가 전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 더하기 t분의 파이 더하기 2 팩토리얼의 파이 뭐 이런 식의 전개가 되겠죠. 여기서 2차 항들을 무시하고 이 항만 넣으면 1 빼기 2라고 없어져서 결국은 요것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파이에 대한 두 번 미분이 파이의 자기 자신 이렇게 나오니까 요 앞에 개수들을 우리가 람다 제곱분의 1이라고 이렇게 쓰고 하면 우리가 이 두 번 미분의 자기 자신은 지수함수죠. 그래서 파이 제로의 익스포넨셜 x 절대치 x의 람다 d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이 제로가 이런 놈이 이 위치에 의해서 엑스포넨셜 이렇게 감소한다. 감소하는 정도가 람다 d만큼 x가 람다 d만큼 가면 원래 파이 제로가 2분의 파이 제로로 감소한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이를 더바일 랭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계산을 해보면 전자 온도가 4고 밀도가 10에 14이면 더바일 랭스는 약 0.14mm 140 마이크론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이 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쉬스는 앞에서 말한 대로 1장에서 말한 대로 전자의 서멀 벨로시티 전자의 속도가 이온의 속도보다 워낙 빨라가지고 전자가 먼저 벽을 대전한다 그랬죠. 벽이 대전이 되면 결국은 여기가 전위가 낮은 영역이 되는 거고 전자는 다시 벽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전자의 흐름과 벽으로 가는 전자의 흐름과 이온의 흐름이 같아질 텐데 같아질 때까지 이 벽 전위가 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쉬스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 이 쉬스의 두께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벽은 음으로 대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더바이 이 길이 정도의 두께가 생기겠죠. 쉬스가 이 일종의 이것도 샤페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자, 우리가 이 더바이 쉴딩 두께도 구하고 그 다음에 이 포화성 방정식으로부터
플라스마가 과연 이제 이 코어진 유출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두 번 미분의 이 포화성 방정식의 라플라스 이식은 우리가 길이에 대해서 두 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길이, 어떤 리액터 디스차지, 어떤 우리가 챔버의 길이라고 하면 그 길이의 제곱의 차원에다가 포텐셜 0에서 어떤 파이까지 포텐셜이 변화가 있다. 그러면 이 포텐셜의 이 길이로 제곱으로 나누는 양과 비슷할 겁니다. 결국은 이것은 전하 포화성 관계에서 전하 밀도 형태로 주어지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포텐셜이 전자 온도보다 작은 경계다 하면 전자 온도를 우리가 이 더바일러 랭스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요 식을 여기다 넣어주면 결국은 밀도의 상대적인 차, 델타N이죠. 델타N은 결국은 길이의 더바일 길이의 제곱비와 같다. 만약에 이 길이 리액터 사이즈의 크기에 더바일 랭스로 나눈 이 양이 이는 1보다 크겠죠. 1보다 작겠죠. 매우 1보다 작으면 n분의 델타 n도 1보다 매우 작다. 그래서 밀도의 변화가 거의 없다. 밀도차. 그러니까 전자 밀도와 이온 밀도의 차가 없다. 거의 없다. 무시할 수 있다. 우리가 유출을 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거를 우리가 플라즈마 어프록시메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포텐셜 차가 전자 온도보다 크게 난다. 이런 경우 이제 슈이스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전자 밀도와 이온 밀도가 더 이상 같지 않고 차이가 있게 됩니다. 델타 N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한번 계산해 보면 스위스에서는 포텐셜 차이가 약 5.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5.2배 되는데 이 파일을 앞에 식에다 A 집어넣고 n분의 델타 n을 계산하면 약 시스템의 스위스의 길이에다가 더바의 길이가 만약에 10분의 1이다 이렇게 하면 밀도 차는 약 5% 정도 나게 됩니다. 만약에 똑같은 계산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L이 S가 스위스는 아니고 챔버라고 합시다. 챔버 길이로 S를 자리에다 집어넣어주면 이때 L이 만약에 10cm다 이렇게 하면 아까 계산한 람다는 0.1mm 정도, 1.1mm 정도 되니까 0.1mm 그리고 L분의 이 경우에는 델타 람다의 제곱은 약 100mm죠. 10cm는 100mm고 얘는 1000분의 1이 되고 이거의 제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A가 거의 이 포텐셜가 전자 온도하고 비슷하게 나는 경우 벌크에서는 이 포텐셜 차가 전자 온도 뭐 정도예요. 많이 나면 뭐 그보다 더 작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A가 1이 되고 이 경우에 이 밀도 변화 이 식에다 집어넣어 주면 약 델타 N이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전자 밀도하고 이온 밀도의 비가 10의 6승 정도 차이 난다. 거의 같은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벌크에서는 NI하고 NE가 거의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포텐셜 차가 있지만 스위스에서는 NI하고 NE하고 NI를 같다라고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좁은 영역에서 전이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전하 분리가 꽤 있어야지 전이차를 만들 수 있다라는 관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숙제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